3차 폭락 임박이라는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지금 차트에서 딱 한 가지만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하락은 1, 2차 하락 때처럼 과열을 정리하고 끝나는 하락이 아니라 지금은 반등이 나와도 구조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갈 자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진짜 바닥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전에 추세가 먼저 꺾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신다면은 3차 하락이 나올 때 도망칠 시간조차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제가 그냥 공포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서 사도 되나? 이제 진짜 시즌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감정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영상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단정하기도 이르고 그렇다고 롱을 전제로 볼 수 있는 구간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구간인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스탠스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오로지 구조적으로만 제가 기준 잡아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 일단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눌러두시고, 좋아요 눌러두셨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흐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재 시황부터 라이트하게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시장은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나온 장이 아니라 아직까지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기적인 반등들은 나와주고 있지만 이 반등 자체를 추세로 믿을 만한 근거는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우리는 예측보다는 이 기준과 기준에 맞춘 반응 확인, 그리고 그에 더분 대응 전략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구간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가격이 75K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걸 시즌 종료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나왔던 모든 반등들이 크게 의미가 있는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반등을 회복이라고 속아서 무작정 진입하시기보다는 진짜 돌파를 먼저 확인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진짜 돌파의 조건, 바로 거래량들을 동반하게 되면서 현재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시즌 채널 이 부근인 79.9K에서 최대 80K 부근을 돌파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지까지는 받아줘야 우리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설명드렸고, 그런데 이 구간조차 뚫어줄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였죠. 이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다시 한 번 더 75K 테스트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드렸고, 실제로 지금은 75K대를 한번 찍고 올라왔었던 흐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포지션을 설정하기보다는 이 스타드림에서 함께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진입 타점은 저희가 대하락 저점 두 개를 이었었던 빗각, 이 빗각들을 기점으로 가격이 정확하게 여길 딛고 일어섰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와준 반등이었던 만큼 함께 공지해서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입 타점 잡아갔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받고 반등하던 흐름들 매수세가 크게 받쳐주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표가 타이트하게 설정하고 쭉 반등하던 가격이 구름대 하단 터치하게 됐을 때 전량 익절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로 함께 마무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기준선들 명확하게 잡고 있는다 해도 사실상 이 자리에 언제, 그러니까 몇 시에 도달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같이 진행하면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는 일기장처럼 제가 분석한 내용들 바로바로 함께 공유드리고 실제 대응 타점들도 참고해보시라고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실시간 현황들을 나도 함께 조금 참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첨부되어 있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눌러주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쯤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되시겠지만 결국 지금 같은 장에서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만이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기준 잘 챙겨가서 앞으로의 흐름들 역시도 안정적으로 조금 대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댓글로 기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 솔직히 가격 떨어졌으면은 이제 진짜 시즌 종료인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올려드렸던 영상 속에서 세희님 74K가 깨진다면은 사실상 이때부터는 시즌 종료
종료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문의를 댓글로 좀 남겨주셨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의 하락 자체가 완전히 시즌 종료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롱을 전제로 볼 수 있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럼 세희님 도대체 무슨 구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애매하게 하세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좋아요 하나씩 딱 눌러주시고 정말 초집중해서 저와 함께 들어보시면은, 자,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문장이 지금의 시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져야 되는데, 이 시즌이 종료가 되었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늘 돌고 있던 사이클 흐름들이 쭉 한 바퀴를 돌고, 이 사이클의 흐름들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때 쭉 가라앉는 시기, 그 시기를 우리는 시즌 종료라고 그동안 불러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차트 상단이 비트코인, 하단이 솔라나 차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하나씩 차트를 딱 놓고 확인을 해봤었을 때, 보통 이 사이클의 흐름들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먼저 달성하고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횡보를 이어줄 때, 그때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미친듯이 올라서 126K라는 신고점을 한번 달성을 했었지만, 솔라나 차트만 딱 봐도 느껴지시죠? 알트코인은 뭔가 제대로 된 불장이 보여지기도 전에 비트코인 혼자만 신고점을 달성하고 그대로 쭉 무너지게 되자 농계작전으로 알트코인까지 같이 끌어서 내려왔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시기는 너도 나도 코인을 사고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야, 코인 사기만 하면은 요새 자고 일어나면 돈을 막 번대, 이런 이야기들로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장은 그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알트코인들이 쭉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런 혼란을 겪어야 되냐? 바로 그거는 이번 사이클 자체가 과거와는 구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상승의 본질은 굉장히 명확했죠. 개미들이 너도 나도 사면서 붙었느냐? 아니죠. 그리고 알트의 순환이 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이 대체 어떻게 돌았냐? 기관들의 자금 플러스 비트코인의 ETF로 인해서 이번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즌들은 찾아오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알트코인의 불장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흐름들이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체감상 뭔가 시작이 될라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왜 벌써 이렇게 끝나게 됐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는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돈이 돌지 않고 그대로 고여버렸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시장의 순환 구조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큰 알트코인들, 뭐 이런 솔라나, 리플 등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잡코인으로 넘어가는 순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다면은 나머지도 좀 힘내서 설명을 하고,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 사이클들은 어떻게 돌았냐?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먼저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변동성들 막 요동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의 재투자가 일어났습니다. 혹은 비트코인에서 어디로 갔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기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난 시즌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요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명한 밈들을 살려서 나오는 밈코인, 그리고 레이어 1, 2, 이러한 난립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코인들이 함께 불장을 겪는 그런 구조 자체가 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날봉 차트만 딱 놓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었을 때, 지금의 비트코인은 이 고점 대비 퍼센테이지 대략 한 40% 정도 빠졌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세희님 이거 솔직히 진짜 시즌 종료예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이런 생각들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2025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 이었었던 요 하락 때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은, 이때 당시에 하락률 얼마나 나왔었다? 40%만큼은 아니었지만 32% 정도 나왔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고, 더 먼 과거인 2021년도로 우리가 넘어가서 같이 함께 딱 확인해 보시면은, 이때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몇 %나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다? 무려 77%나 빠졌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2021년도와 다른 흐름들을 조금 찾아보자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들이 중간중간 횡보를 좀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 알트코인의 불장들이 함께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종적으로 가격이 빠지던 순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동시에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는데 지금은 알트코인의 불장 없이 그냥 비트코인 떨어지자마자 논개 작전으로 모든 알트코인들 다 끌고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아직까지는 좀 태울 게 남아있는 상태구나, 요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 자체를 시즌 종료로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반등 흐름들이 못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우려되던 74K를 만약에 하방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가격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도대체 차트 기준으로 지금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런 의문들 많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격대들은 단순한 반등 구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형성했었던 비트코인의 신고점과 바로 그 다음 고점, 이 두 가지의 고점들을 이어서 빗각 하나 딱 만들어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빗각 하나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빗각은 우리가 최근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달아왔었던 이 시즌 채널 선과도 겹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시즌 채널 그리는 방법 등이라든지 이렇게 빗각 그리는 방법들 영상에서 말씀드려도 막상 보시면서 따라 그리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시즌 채널 선과 이 빗각선, 나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시즌 채널과 빗각, 저희가 복붙 하실 수 있는 복붙 링크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아무튼 이제 이 빗각과 시즌 채널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다음 목적지를 함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빗각의 쓰임부터 우리가 조금 같이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 빗각이 과거 2025년도 12월 달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쭉 횡보하던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 빗각들을 리테스트 하면서 조금씩 돌파하려는 시도들의 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맞을 때마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다가 결국 돌파를 성공해내게 되고 풀백으로 완벽한 지지까지 확인하자마자 비트코인 어떠한 흐름 나왔었다? 단기적으로 98K까지 쭉 상승했던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의 대하락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이 빗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느냐? 만약 비트코인이 75K에서 74K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려 내려갔을 때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지 구간은 이 빗각이 있는 부근인 71.4K,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있는 이 시즌 채널선, 이 부근인 70.6K로 우리가 반등 구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 빗각 리테스트까지 마친 다음에 쌌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구간은 저점 제약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결국 이거는 상승의 시작을 확인한다라기보다는 이 하락의 끝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내용들을 동의하신다면은 댓글로 지지 한 번씩 딱 부탁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비트코인은 현재 상단에 있는 채널선인 80K대를 먼저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아니면 기어코 75K대를 무너뜨리고 74K까지 뚫고 내려와서 이 자리를 한 번 더 테스트하느냐, 요 국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건 사실상 차트뿐만은 아니죠. 계속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연준 자체가 정치적인 자금들을 어떻게 조금 움직이게 될지, 지금 돈이 민간 자산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전쟁과 국가 자금으로 갈지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의 특성상 RSI의 과매도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뭐 대상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들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시그널이 조금씩은 읽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2025년도 초반의 흐름들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저점을 깨는 움직임들 나오게 됐었을 때 이 공포 탐욕 지수도 한 번 더 박살을 내고 끌어올렸던 흐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전 공포 탐욕 지수가 10이고 현재 지수가 10
45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74K대가 무너지게 돼서 이 빗각을 딱 디딜 때쯤에는 공포탐욕지수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전 저점도 깨는 흐름들 나오게 되는 거고, 공포탐욕지수도 한 번 더 깨뜨리는 흐름들 나온 거고, RSI 과매도 구간까지 같이 확인해 봤었을 때 충분히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들을 기대해 볼 만한 시그널들이 좀 겹쳐지게 된다. 하지만 다만 매크로적인 이슈들,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 또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의 상승 시그널들이 조금 보여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이슈들이 진짜로 현실로 딱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 시그널들 다 필요 없이 이 빗각까지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흐름들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요. 설령 이 빗각이 무너져서 비트코인이 정말 극단적으로 62에서 58K 이 자리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애초에 움직였던 사이클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시작됐고, 앞으로는 돈의 흐름도 이 정치적인 전략 역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이 자체로는 시즌의 종료가 아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임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략들 매우 명확하죠. 당연히 장기적으로 무작정 풀베팅 거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지지 확인들, 아직 명확한 반등 타점들에 오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그냥 롱 포지션이다라고 하고, 진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인 자리들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딱 세워둔 기준선들을 토대로 이 기술적인 반응에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구조들이 먼저 좀 움직여주는지, 이 회복이 일어나는지까지는 관망을 가져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해서 풀숏으로 베팅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게, 결국 코인 시장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은 시간 싸움에서 무조건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시간으로 차트 흐름들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 잡으셔도 괜찮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순간 무조건 숏 포지션은 수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숏 타점 혼자 하긴 무서운데 같이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전송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하락 자체는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 나아가는 국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섣불리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무작정 희망을 팔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증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같이 확인했었던 기준선들 토대로 반응만 열심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다음 기준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 장세 속에서 많은 혼란감들 드시겠지만 저 역시도 더 신중한 분석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더 나은 매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댓글로 구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